자, 이건 비교적 심플하게 해소될 수 있는 논쟁인데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여야가 논쟁이고 민주당과 검찰이 입장이 다릅니다. 한동훈의 돌파구라는 주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휴 반납하고 보강수사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도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단계다. 연휴를 반납하고 보강수사. 쉴 자격 없다. 검찰 내부에서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달 말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단계.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총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376번이나 압수수색하고 물증을 못 찾았다면 조작이다라는 박찬대 최고위원의 공세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무슨 376회냐, 그것도 조작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일단 민주당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지난 1년 6개월 압수수색만 376차례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돼서 확인된 것만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습니다. 이에 비해 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376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서도 물증을 찾지 못했다면 애초부터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은 36번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입장문, 대정동 위례 10번, 쌍방울 대북 수송금 11번,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성남 FC 각 5번, 총 36번이다. 376번, 376회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문을 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의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376회는 명백한 사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냐? 라며 재반박.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게 말이죠. 40번이냐 30번이냐 정도의 차이라면 이게 논쟁이 붙을 수는 있어요. 40번이냐 30번이냐 10번 오차 범위가 10번 안에서. 근데 이게 워낙 커요. 376차례랑 36번이랑은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자, 뻥튀기 하려고 하는 자, 또 이걸 줄이려고 하는 자 어떤 주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간부터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이전부터 검찰이 해왔던 수사 모든 걸 압수수색을 횟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우리가 새로 이제 수사팀 꾸렸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1년 6개월이고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6개월, 검찰 주장하는 것은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과 1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단 기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압수수색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왜냐하면 지금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윤석열 사단에서 376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사단에서 압수수색한 건 376번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36회인데 이 36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의 압수수색까지 다 합친 거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관계 있는 압수수색. 예.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봐야 하고. 범위도 좀 다르다. 범위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군 역사의 최고의 토착 비리 아닙니까? 두 번째 조폭과 어떤 정격 유착이단 말이에요.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른 사건과 같이 뭐 10번, 20 압수수색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52명이 불구속 기소됐어요. 20명 이상이 구속됐어요.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52명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명의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 압수수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무실 압수수색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3번이에요. 예. 이거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연관된 게 또 나타나요. 그럼 압수수색 한두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럼 1인당 한 5번 한다고 해봐요. 예. 관련된 게.
또 그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250번이네요. 52명짜리면 250번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다지 많은 건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크게 보고 또 해야지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이만큼 이재명 죽이기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사를 검찰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 열심히 검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시각차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죠. 예. 김광산 검사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왜 이런 횟수 차이가 나왔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 52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을 통상적인 관례로 5번씩 압수수색을 해도 260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376차례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 횟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일단 기간의 차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본인에 국한된 압수수색이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냐라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압수수색 차이는 크게 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압수수색 횟수를 검찰이 반박을 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처해 있는 난처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확한 증거와 물증, 법리가 있었으면 이게 주변인들, 주변 참고인들,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가 없죠. 주변 참고인들, 주변 사람들까지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정확한 증거와 물증이 아니고 어떤 정황과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압수수색 횟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거와 물증이 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정황과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말하자면 필요한 진술을 얻어낼 때까지 필요한 사람들, 관련자들, 참고인들 계속해서 소환하고 압수수색 해왔다라는 반증을 오히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기재부가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환경부, 노동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검찰만이 이렇게 수백 회의 압수수색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만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정치적 경쟁자를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심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2년간의 검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횟수를 가지고 이례적으로 검찰이 반박을 한 것은 정말로 2년 동안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장이 기각된 그런 아주 곤란한 처지를 반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